서울대를 나와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한 남성의 집에 어느 날 80대 노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집에 찾아온 80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집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며느리는 쓰러지고 시아버지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올해 초 1월 10일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사는 이 한 가정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이 집에 사는 부부의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인 8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제 문을 열어주자 이 80대 아버지는 다짜고짜 나를 차단했냐 하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아들은요,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화를 내는 아버지를 피하고자 대화를 거부하고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자 80대 아버지의 분노가 며느리에게로 향했는데요. 며느리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너가 시집 온 뒤로 우리 가문이 파탄났다. 너 때문에 부자의 연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시집 온 뒤로 우리 가문이 파탄났다. 자, 그리고 나서 흉기를 꺼냈대요. 이 흉기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아버지 아들 부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가져간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소지한 걸 넘어서서 며느리를 향해서 들이대면서 이 흉기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말을 들은 며느리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러냐? 차라리 아버님이 저를 공격하셔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실제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흉기로 진짜 며느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7차례나 공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 공격에 비명소리가 나자 이 며느리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제압을 했고 다행히 이 피해자인 며느리의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아마도 이 서울대를 나온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아버지 살펴보면은 원래 그 화물 운송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직정석으로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 생활비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려운 형편에 수천만 원의 돈을 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서부터 불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불화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 부부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이게 지금 너무 섭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식사 대접이나 이런 걸 일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서운함이 커졌고 이렇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계속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진 거예요. 예. 아들이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버지가 우리 안 찾아오면은 내가 돈을 드리겠다. 달라는 돈 줄 테니까 앞으로 2년간 연 끊고 살자.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돈을 드리겠다는 아들 부부의 제안. 이때 시아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상외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을 드렸고 2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9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아버지는 돈을 받은 뒤에 다시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부부하고 손자, 손녀도 이 할아버지의 전화를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단한 사실을 아버지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새해가 됐는데도 인사가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불만을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자기 아들, 아내,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해버리니까 여기 화를 난 것이죠. 그래서 흉기를 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에 대한 불만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공격했던 걸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만약에 직접 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자신과 동일시되는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그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이죠. 파탄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성공한 아들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며느리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공격의 대상을 며느리로 전체시킨 그런 결과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며느리 때문이다. 또한 아들을 살해하는 건 내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다. 자, 이 시아버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며느리를 공격했죠.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됐고 1,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범행에 이르는 점에 있어서 이런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동안 해온 피고인이 지금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다만 80세의 고령 인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